일단 비거리라는 거는 내 신체에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힘을 모아주고 그 힘을 얼마만큼 손실 없이 공에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 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힘을 모은다는 것은 이 백스윙에 해당이 됩니다. 힘을 많이 모으는 백스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바로 이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보통 골반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 때 쓰는 골반 회전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하체 리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골반을 약간 밀면서 쳐야 된다든지. 하지만 비거리를 내기 위한 백스윙에서는 오히려 백스윙 하실 때의 골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파워 있는 백스윙을 얘기하면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 게 왼팔을 강하게 쫙 펴야 하고, 그리고 하체를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골반까지, 자, 팔하고 어깨로만 이렇게 꼬임을 극대화하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물론 프로들처럼 힘과 유연성이 있다면 이런 스윙을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나 내가 좀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백스윙에서는 절대 비거리를 내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항상 백스윙 때 이 골반을 잘 써주시는 건데요. 보통 골반 회전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무거운 백스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윙이 좀 끊기고 걸리는 느낌. 왜냐하면 그만큼 내 몸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은데 골반을 잡아놓고 어깨를 틀어서 꼬임을 주려다 보니까 계속 스윙이 걸리는 거죠. 내가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조금 몸이 비틀리는 것 같다가도 또 몸이 안 풀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아예 스윙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팔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게 돼서 또 거기서도 힘을 모을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골반의 회전. 자, 골반 회전이 막히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이 끊기기 때문에 매끄러운 스윙이 진행이 안 돼요. 헤드 스피드라는 거는 일단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힘이 없고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이 가속감이 나오면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건데, 백스윙 때 골반 회전이 막히게 되면 그 매끄러운 스윙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백스윙 하실 때 골반 사용을 못해서 이 아웃인으로 심하게 엎어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골퍼들 같은 경우는 70-80% 이상이 아웃인으로 엎어쳐서 이 깎여 맞는 볼, 사이드 스핀 때문에 비거리를 손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하체를 강하게 고정하고 이 상체로만 백스윙을 해야 한다, 그래야 꼬임이 생겨서 파워가 나온다 라는 조금 어려운 레슨의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이 몸 전체를 꼬아준다는 느낌으로 어깨와 골반을 한 번에, 이 헤드를 이 골반으로 이렇게 헤드를 골반으로 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테이크백에 왔을 때 이미 골반이 많이 돌아 있죠. 근데 보통 알고 계셨던 백스윙은 아마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서 어깨 회전으로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골반이 좀 백스윙 가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러면 일단 힘이 좀 빠지면서 이 백스윙이 훨씬 더 매끄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벼운 느낌의 백스윙이 나야 기본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온 몸 전체를 통으로 같이 꼬아준다는 느낌으로 어깨와 골반을 한 번에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어느 시점까지 회전이 돼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내 등이나 엉덩이가 타겟을 등진다는 느낌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느끼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돌려주셔야 돼요. 공을 거의 등져서 내가 살짝 공을 보기 힘들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등진 느낌이 날 때까지 회전이 되신다면 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주게 되면서 이 탑에서 임팩트까지의 이 공간이 한참 더 넓어진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 더 되고 힘을 쓸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상하체의 꼬임을 생각하고 백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스윙의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히려 급하게 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비거리는 좀 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 이 느낌에서 상하체를 꼬은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 전체를 꼬아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이 이렇게 같이 돌게 되면 이미 시야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공을 보던 게 이렇게 공을 보게 되면서, 자, 거의 한 뼘 이상의 공간을 더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그만큼 당연히 가속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비거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잘 모아뒀으면 이 모아진 힘을 공에 손실 없이 잘 전달시켜 주는 게 이제부터는 관건인데요. 보통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어디서 힘을 줘야 하는지, 공 앞에 와서 순간적인 힘을 줘서 때릴 것인지,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어깨나 가슴 높이까지 헤드가 내려왔을 때 던져서 공을 때릴 것인지, 뭐 두 개 다 본인의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상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힘을 써야 하는 포인트는 이 몸의 꼬임이 최대한 극대화되어 있고 이 손이 최고점에 올라와 있을 때, 즉 백스윙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한 번에 강하고 짧은 구간에서 힘을 다 써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 셋 하는 구간에서 좀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좀 액센트를 넣어주면서 치셔야 이 공이 있는 임팩트 존, 이 안에서 최고의 헤드 스피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직 공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내가 너무 미리 힘을 쓰는 건 아닌가, 급하게 치는 건 아닌가 라는 느낌이 처음엔 나실 수 있는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실상 백스윙을 아무리 공간을 잘 만들어 온다 해도 사실상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은 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적 여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의 꼬임이 극대화되고 손이 최고점에 있을 때, 즉 힘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짧고 빠르게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해주셔야 공을 좀 강하게 맞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을 좀 세게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잘 올려놓으시고 공 앞에 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신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백스윙 자체가 빨라서 오히려 셋, 이 셋 구간에서 액센트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치게 된다거나, 힘을 잘 모아뒀어도 공에 전달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치시다 보면은 나는 백스윙을 작게 하나 크게 하나 비거리가 똑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작게 스윙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원인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게 백스윙을 크게 만들어서 힘을 잘 모아놨으면 그 안에서 그 힘을 다 쓰셔야 하는데, 힘을 모아놨지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치기 때문에 사실상 백스윙 작게 해서 강하게 치는 사람들보다 거리가 더 안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를 내기 위한 거니까 일단 이런 스윙에서는 백스윙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항상 이 액센트를 생각하시면서, 꼭 골프를 치실 때가 아니라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셋을 좀 강하고 빠르게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다 보면은 훨씬 더 공을 좀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리듬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힘을 잘 모아야 하는데, 그 모아주는 동작을 위해서는 꼭 백스윙 때 이 골반 회전을 충분히 주셔서 스윙을 좀 매끄럽고 탄력 있게 만들고, 자, 공간적 여유도 많이 벌어 놓으신 다음에 다운스윙 때 알맞은 타이밍을 찾아서 힘을 손실 없이 다 전달시켜 주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비거리를 훨씬 더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백스윙이 좀 중요한 게, 만약에 백스윙 가실 때 손목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올리셨다면 그 말씀하신 내가 셋, 이 힘을 줄 때
캐스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지만 이 골반이나 내 몸통을 많이 같이 틀어놨잖아요. 이렇게 틀어놓는 백스윙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동시에 셋을 했을 때 설령 손목의 움직임이 조금 많더라도 이 몸통 자체가 스윙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이 캐스팅에 대한 동작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하나, 둘, 셋, 이 셋의 액센트 때 사실 어느 하나, 뭐 손목, 팔, 하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몸 전체, 사실 다운스윙의 순서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잖아요. 무릎이 먼저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팔을 먼저 떨어뜨려야 된다든지 이러한 고민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힘을 쓰는 타이밍적으로는 하나, 둘, 셋, 셋 다 동시죠. 무릎, 골반, 팔, 어깨, 손 다 동시에 셋. 어차피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모든 내 몸이 동시에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힘을 쓰는 방향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너무 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비거리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도 내가 공을 바로 쳐야겠다는 생각에, 특히나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 쪽으로 너무 바로 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백스윙 자체를 굉장히 작게 한 것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백스윙을 크게 해놓으셨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탑에 와서 거의 내 머리 높이, 어깨 높이 요 선상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여기를 때려 주시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풀어 주셔야 사실상 공에 있는 이 임팩트 존에서 이 헤드 스피드의 최고점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다운스윙이 시작하는 구간, 이 구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기다 힘을 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